농지연금으로 24%에서부터 34%까지 떨어진 물건을 추천하기 전에 2025년도에 농지법 입법 예고를 해놓았는데, 제가 농지법 입법 예고를 한 걸 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물론 지금 행정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농촌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농지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지법이 언제 무엇 때문에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00 얼마죠?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농지개혁법은 소작농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국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강제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 나눠진 농지를 팔려고 할 때는 농지 매매 증명서라는 것을 해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하게끔 해줬는데, 매매 증명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 그걸 보고,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면 농지 매매 증명서 해주고 개혁법입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1973년도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 국가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재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이 농지에는. 그리고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 농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는가를 만들었던 것이, 이게 뭐야?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때도 농지법은 바뀌었지만은 농지 매매 증명서는 그대로였어 갖고, 과거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은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매매를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게끔 됐던 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도나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면 전두환 정부 말기고 88년도에 노태우 정부에 넘어갔자면서 87년도에 농지임대차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자, 농지를 팔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어야죠. 근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뭘 보고 띄워준다 그랬죠? 옛날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러면 49년도 70년도에는 옛날부터 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87년도면은 49년도에서 50년이라고 87년은 37년이나 지났죠.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죠. 37년, 87년도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매 증명서를 띨 때 저 사람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 볼 때 농사만 지었던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농지를 팔려도 살 사람이 없어. 다 심사해봐요. 저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87년도에 돼서.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이 전단 정부에서 이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이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뭘 갖고 하냐면 과거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걸 사면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는 거야. 과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이 농지를 사서 뭘 하겠냐? 농사를 짓겠다. 그럼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해라. 하면은 영농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농지증을 해준 건데, 이렇게 과거에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게끔 해주면은 투기꾼이 몰릴까봐 이때 이 법을 만들면서
20km 이내 6개월 거주기라는 걸 이때 만드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농사 짓던 거를 미래에 농사 짓는 걸 조건으로 바꾸면서 생긴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랬는데 1996년도입니다. 96년도면 언제죠? 이게 그 김영삼 정부 말기, 김대중 정부 바로 넘어가기 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자, 제일 먼저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있죠. 전단정부서 만드는 거 뭐야? 이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뭐야? 언제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 만든 걸 폐지한다. 이렇게 두 개를 폐지하고 농지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들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기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 없이 96년부터 누구든지 농지를 내가 농사를 사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만 하면 사게끔 되는데, 이때부터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뀌게끔 되는데, 그때 옛날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는 뭘 보고 띄워주냐면 저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고 띄워줬는데, 이제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니까 담당자가 언제 띄워주냐 하면 농지 매매하는 농지를 가서 보고 농사를 짓겠다 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을 안 해주고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 해준다 이러네. 이때부터 그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농사를 질 수 없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을 안 해주는 시대. 예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든지 뭐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도 예전에는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든지 상관하냐고 매매 증명을 했는데, 이제 언제부터? 1999년부터 바뀌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도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농지를 사는 사람도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LH 사건이 생겼죠. 네. LH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냐면 농지를 사는 것을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자, 강화를 시켜서 뭘로 만들었냐면, 자 보십시오.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농지를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해야 된다 했죠. 근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죠.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영농계획서 첨부 서류 내가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이력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는 것이 6개월에 20km 내 거주가 없어졌다가 이제 농지 취득 자금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럼 언제 강화가 됐다고요? LH 사건이 난 다음에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LH 사건이 났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뭘 해야 돼? 3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할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내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농지는 상당히 사기 어렵게 만들어서 농촌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야 되는데 어려워졌는데, 자, 뭘 했냐면 지금 뭐냐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뭘 만들었죠? 농촌 체령 쉼터를 만들게 했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풀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농지를 사야지 체령 쉼터도 짓고 농림 지역에 주택도 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농림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든지 체령 쉼터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농촌이 활력이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는 게 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 완화. 쉽게 얘기해서 농지를 취득하는데 아까 다른 건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양도소득세 8년 동안 뭐라 해야 되냐면 자경과 제촌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인 경우에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만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어디 지방에도 다 다닐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제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지 않다 그러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안 해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해줘야 될 것은 내가 팔아도 8년 이상 농사 자격만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제촌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파는 사람은 팔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고 싶어서 빨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때문에 못 사는 것도 많지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제촌이 안 돼갖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갖고 뭐 하나 집을 질 만한 땅이 있어 농지가 있어서 사겠다 얼마 주겠냐 해서 내가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주면 팔겠습니다 하고 몇 월 며칠을 계약합시다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계약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했더니 아이고 제가요 양도소득세가요 20몇만 원이나 판다. 그 40만 원 팔으면 뭐합니까? 20몇만 원이 나오는데 못 팔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재정 쉼터도 좋고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도 좀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법 예고했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농지법에 보면 1988년도 이전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뭐에 양성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농지법에 나와 있는 양성을 해줘라. 근데 양성화의 조건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성해주는 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옛날에 집이 져져 있는데 설계 사무실 가서 양성화 해달라 그러면 현재 가서 다 실측을 하고 측량을 하고 위치를 다 정하고 평수를 다 적어갖고 현재 있는 대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면도 인면도 구조도 다 그려요.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착공계를 내면은 그러니까 이미 착공해 있어도 서류상으로 착공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준공계를 내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다 나와서 보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양성화예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에 어긋난 경우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지법에는 88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을 해줘라고 했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양성화를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88년 이전에 그 옛날에 돈이 없어서 그냥 초가집 그다음에 스레티집을 짓고 있던 사람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갖고 구조계산서 내라 그러면 건축사가 그거 구조계산서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양성한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이 만약에 20평이다 30평이다 하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게끔 8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200평 미만으로 그냥 농지 전용 허가를 만들어서 그냥 대지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나고 그냥 대지로 만들어주면 그때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사서 그걸 허물고 사고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분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으면 어느 정도 공소시효가 지금 용서가 돼요. 우리가 건축법이 이런 거 다 지난 게 얼마나 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근데 농지에 무허가 건물 한 번 지어놓은 사람은 30년 40년이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없어요. 원상 복구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짜내갖고 뭘 어떻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 이게 제가 보면 이번 2025년도에 농지법 바꾼다고 입법 예고했는데 다시 한번 바꿔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정책대로 3,4도를 이루어 나가고 농업인들의 경제를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농지의 법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제일 잘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농지는 누구나 취득하는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옆에 있는 농지를 좀 사서 증축을 하고 야자적장으로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취득이 가능함.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법이 있어서 정말로 일반 법인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고 했죠?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일반 법인도 농지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법인,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공장에서 농지를 사서 증축을 하거나 야적자거나 쓸 수 있는 걸로 판단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 요건은 해갖고,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비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용 승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준공까지 다 놔야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남의 땅에다 내가 공장을 증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준공이 나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 남의 땅에다 내가 공장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날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 제가 보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자, 보십시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경지 살 수가 없다. 근데 농지를 사서 전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도 농지를 경장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으로 쓰겠다는 신청을 하면 해주게끔, 그것도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언제까지 49년도에 만들어 놓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 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얘기는 너무 현대의 흐름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 10조 소기업의 중소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 부담을 면제한다. 뭐라고 했죠?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아니, 중소기업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법에는 무슨 농지 부담금을 깎아준다, 면세해준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법률을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8년 자금과 제초준, 제초는 제외해야 된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지금 30km 이내 6개월의 거주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8년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세를 해줘서 그 농업인들이 그대로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